오늘 10개의 뉴스 중 엄선한 5가지 핵심 보험 소식 깊이 있게 파헤쳐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집 앞에 3억 6천만 원짜리 최신형 람보르기니가 배달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차 키도 딱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오, 기분 좋은 상상인데요? 그쵸?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려면 당장 오늘 현금으로 3억 6천만 원을 딱 지불해야만 합니다. 만약 내 통장 잔고가 0원이다. 그럼 그 화려한 스포츠카는 그냥 남의 집 잔치일 뿐인 거죠. 아, 그림의 떡이네요, 진짜로. 네, 근데 여러분, 만약 그 람보르기니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라면 어떨까요? 와, 그건 상황이 완전 다르죠.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현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쏟아지는 정보와 마케팅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복잡한 자료들을 여러분과 함께 해독해 나갈 경제 리포터고요. 제 맞은편에는 시장의 표면 아래 그 숨겨진 구조를 꿰뚫어 보시는 전문가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평소 접하시는 보험 광고들 보면 참 마음이 든든해지잖아요. 모든 위기에서 완벽하게 지켜줄 것만 같고. 네네, 다 알아서 해줄 것처럼 광고하죠. 그쵸.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분석할 자료들은 그 든든한 기분하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날아오는 청구서 사이에 얼마나 거대한 간극이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우리가 매달 피땀 흘려내는 보험료가 과연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명줄이 되어줄까요? 오늘 첫 번째 자료부터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오는 7월부터 생명보험사들이 건강보험 판매 방식을 바꾼다는 뉴스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둘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선택지인가요? 보험료를 깎아주는 대신 사망 시 적립금을 안 받는 방식, 아니면 보험료를 비싸게 내고 나중에 죽으면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언뜻 보면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주는 되게 합리적인 제도 개선처럼 보이거든요. 겉보기엔 딱 그렇죠. 하지만 자료에 담긴 분석을 보면 이건 결국 보험사의 손해를 막고 소비자의 착시를 유도하는 아주 교묘한 핑계입니다. 착시요. 구체적으로 이 죽음 뒤의 환급금이라는 조건이 우리한테 어떤 치명적인 오판을 유도하는 건가요? 이 제도의 핵심을 이해하시려면 보험사가 소비자의 어떤 심리를 타겟팅하는지 보셔야 해요. 바로 인간의 강렬한 본능이죠. 본전 심리. 아, 내가 낸 돈 돌려받고 싶어 하는 거. 맞아요. 매월 50만 원씩 10년을 낸다고 쳐볼게요. 원금만 6천만 원이잖아요. 엄청난 돈이죠. 소비자는 이 큰 돈을 내면서 자연스럽게 불안해져요. 그쵸. 내가 운 좋게 큰 병 안 걸리고 그냥 자연사하면 이 6천만 원 허공에 날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무조건 들잖아요. 네, 보험사는 정확히 그 심리를 파고들어서 사망 환급금이라는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닥칠지도 모르는 질병 위협보다 내 돈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 미래의 재무적 손실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팩트 체크를 해보죠. 우리가 매달 그 큰 돈을 내는 진짜 목적이 뭡니까? 내가 죽고 나서 유족들한테 원금 돌려주려고 내나요? 아니죠. 당장 내가 중증암이나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비급여 수술비 5천만 원 딱 현금으로 확보해서 내가 살려고 내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내 생존이 먼저예요. 근데 사망 환급금에 현혹되면 동일한 예산 안에서 적립금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니까 정작 생존에 당장 필요한 진단비나 수술비 예산은 팍 깎이게 됩니다. 와, 듣고 보니 완전 조삼모사네요. 죽어야만 나오는 돈에 묶여서 정작 내가 살기 위해 투입할 무기를 내 손으로 깎아먹는 셈이잖아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이런 얄팍한 조건에 흔들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핑계 없이 내가 쓰러진 당일날 억 단위 현금을 즉각 꽂아주는 1등 자본력의 코어 생존 금고부터 깐깐하게 채우셔야 합니다. 생존 금고. 아, 이거 정말 와닿습니다. 그럼 생존을 위해 그 당장 꽂히는 억 단위 현금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두 번째 자료로 바로 넘어가서 연대를 해보죠. 네, 최신 의료기술 뉴스죠. 맞습니다. 최근 암세포만 골라주겠다는 기적의 항암제, 카티 치료제가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았잖아요. 꿈의 기술인데 문제가 역시 돈입니다. 기존 해외 신약은 주사 1회 투여에 무려 3억 6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네, 아까 오프닝에서 하신 람보르기니 비유가 딱 이거죠. 신약에 나와도 당장 현금이 없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보험을 듭니다. 근데 여기서 자료들이 경고하는 훨씬 더 끔찍하고 심각한 함정이 등장해요. 바로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입니다. 잠깐만요. 심사요? 아니 보험 제대로 가입했고 한도 충분하면 암 걸렸을 때 그냥 약관대로 3억 6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지점에서 우리 소비자와 거대 금융자본의 시각차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한번 역산을 해보시죠. 한 명한테 3억 6천을 일시불로 준다. 매월 10만 원씩 내는 가입자 수천 명의 원금을 한 번에 쏟아붓는 겁니다. 아, 회사 전체 손해율에 엄청난 타격이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심사팀이 청구서 들어오는 순간 방어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립니다. 심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깐깐해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깐깐해지는데요?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치료 적정성 따지는 건 기본이고요. 가입자 과거 5년, 아니 10년치 의료 기록을 샅샅이 뒤져요. 와, 10년치를 다요? 동네 병원 간 것도요? 네, 예를 들어 4년 전에 가벼운 허리 통증으로 도수 치료 받은 걸 고지 안 했다. 암이랑 전혀 무관해도 고지 의무 위반이라며 계약 해지하고 3억 6천 지급 거절할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미쳤다. 그러니까 매달 50만 원씩 부은 원금 다 날리고 까다로운 심사 한 번에 생명줄이 뚝 끊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술 발전이 내 생존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살리려면 이런 심사에 휘둘리지 않고 무식할 정도로 단단하게 억 단위 현금을 딱 지급하는 생존 금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수억 원이 필요한 이런 냉혹한 현실에서 과연 요즘 나오는 보험 상품들이 이 위험을 막아주고 있는지 세 번째 자료로 최신 트렌드를 점검해보죠. 네, 요즘 5세대 실손보험 도입되면서 기본 보장이 확 줄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치매, 관절, 치료당 정액 보장 이렇게 자잘한 잔챙이 특약들을 마구 쪼개서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날카롭게 반박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 어떤 반박이죠? 보험사들은 이거 틈새 메워주는 훌륭한 신상품이라고 광고하잖아요. 솔직히 3억짜리 항암 치료받을 확률보다 관절 아파서 병원 갈 확률이 훨씬 높은데 이런 자잘한 특약들이 일상생활엔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보험사들이 마케팅할 때 제일 강조하는 세일즈 포인트거든요. 일상에서 소소하게 타내는 그 본전 뽑는 재미가 분명 있죠. 그렇죠. 병원비 몇만 원이라도 돌려받으면 든든하잖아요. 근데 이걸 더 큰 틀에서 연결해보면 왜 함정인지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우리가 매월 50만 원씩 10년을 내는 이유가 고작 그 자잘한 통원비 몇십만 원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가정이 파산할 만한 거대한 위험을 막으려는 거니까요. 당장 내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5천만 원짜리 수술이 필요하다고 쳐보죠. 그때 증권에 적힌 치매 특약, 관절 특약들이 모여서 5천만 원 만들어줄까요? 절대 못 만들죠. 해당 사항도 없을 거고요. 맞습니다. 특약을 쪼갠다는 건 각 보장의 지붕을 아주 낮게 설정해뒀다는 뜻이에요. 잔챙이 특약 수십 개 들고 있어봐야 억 단위 병원비 해일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다 무너집니다. 아, 완전 착시 현상이네요. 화려한 쪼개기 마케팅에 눈멀어서 내 생명줄 방치하지 마라. 역시 핵심은 핑계 없는 대규모 현금 지급력, 코어 생존 금고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잔챙이의 시선 뺏기지 마시고 굵직한 거 하나를 단단하게 지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알았는데 이제 네 번째 자료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걸 누구한테 맡기고 있는지 판매자들 현실을 들여다볼 건데요. 요즘 부업 열풍 관련 뉴스죠. 네, 이른바 엔잡러 붐으로 전문 지식 없는 부업 설계사가 급증했대요. 근데 통계 보니까 이분들 월 평균 소득이 고작 13만 원이고 연간 계약 건수가 달랑 2.9건입니다. 이 수치가 진짜 뼈아픈 한국 시장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통계 수치 자체예요. 연 3건도 계약 못하는 아마추어 설계사들이 판을 치면 정작 위기 순간에 소비자들은 어떤 구체적인 피해를 보나요? 선진국 대비 한국 보험 유지율이 처참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1년에 2건 계약한다는 건 그냥 지인이나 가족한테 수당 몇 푼 바라고 가입시킨 뒤에 관리 손 놓는다는 뜻이거든요. 아, 팔고 끝이다. 이른바 고아 계약이 되는 거네요. 네, 근데 보험은 가입보다 관리가 생명이에요. 내가 암에 걸려 중환자실에 누워서 그 무서운 보험사 심사팀이랑 맞붙어야 할 때 월 13만 원 버는 투잡 유령 설계사가 나 대신 싸워줄까요? 당연히 안 싸워주죠. 애초에 업계를 떠났거나 전화도 안 받을 확률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그 소중한 보험이 그냥 깡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마추어한테 가족 생명줄 맡기지 마세요.
30년 베테랑의 지독한 관리만이 진짜 방패입니다. 와,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 여기서 당연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개인 설계사가 그렇게 불안하면 길거리에 있는 으리으리하고 안전한 은행 가서 가입해야겠다. 네, 방카슈랑스라고 하죠. 맞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자료가 바로 은행 창고 판매의 민낯입니다. 은행에서 파는 보험이 가입 유지는 잘 되는데 정작 가입할 때 꼭 알려줘야 할 내용을 빠뜨리는 불안전 판매가 악화돼서 당국이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결국 거대한 은행 간판의 후광 효과에 완전히 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친절한 은행원이니까 다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고 믿었는데 그 친절함이 내 보상금까지 대신 받아주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은행 창구 직원의 본업이 뭐죠? 예금이랑 대출이죠. 그분들 실적 채우기도 바빠요. 아, 그래서 상품 단점이나 불리한 약관, 슬쩍 넘어가고 실적부터 채우는 거군요. 네, 근데 진짜 비극은 사고 터졌을 때 발생합니다. 내가 중증 암으로 쓰러져서 비급여 수술비 청구할 때 그 친절했던 직원이 보험사 심사팀이랑 피 튀기게 싸워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해줄 의무도 없고 지식도 없겠죠. 그냥 서류만 접수해 줄 테고요. 맞습니다. 화려한 간판에 속지 마세요. 피 튀기는 보상 실전을 겪어낸 진짜 전문가랑 1등 자본력을 곁에 두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오늘 자료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진실은 명확하네요. 자잘한 특약, 화려한 은행 간판, 얄팍한 할인에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자, 전문가님, 오늘 클로징으로 1분 안에 청취자분들 내리에 꽂힐 단 하나의 원픽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원픽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어떤 핑계 없이 당일 억 단위 현금을 꽂아주는 강력한 자본력의 생존 금고를 지어라. 그리고 나를 위해 보험사와 피 튀기게 싸워줄 베테랑을 곁에 두어라 입니다. 묵직하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끝나면 당장 서랍 속에 잠든 여러분의 보험증권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 증권은 여러분이 쓰러졌을 때 당장 1억 원을 꽂아줄 강력한 금고입니까? 아니면 죽어야만 돈이 나오는 종이 조각입니까? 이 도발적인 질문 꼭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삶을 지켜줄 더 깊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